오늘도 해외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코인 스터딩 피플 코스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말간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엄선한 7월 26일 월요일 해외 주요 뉴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주간 최고치인 39K 언저리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요일 있었던 대규모 상승장은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연말까지 도입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39K 라인까지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6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하고요. 해당 코인은 7월 21일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어제였던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늘 월요일입니다. 6주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38K 부근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4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현재는 잠시 열을 식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메이플 파이낸스의 자산시장 총괄인 데니얼 킴은 이러한 가격 현상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보았던 것과 일치한다 라고 전했고요. 현재 미국 달러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기관들로부터 USDC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투자 심리가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소식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데이터미쉬에 따르면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이 가격이 상승하자 대규모의 포지션 청산이 나오면서 가격에 상승 압력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CTA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전해진 사실인데 아마존이 연말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2022년까지는 자사의 코인을 직접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사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채용 중에 있고요.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이 코인 전문지죠. 코인데스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아마존에 연락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확인되는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올해 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5월 달의 대하락장과 비교를 해보았을 땐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코인 시장 시총 기준 탑10에 들어가는 코인들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었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난 21일이었죠. 그때 그레이스케일 신탁 언락과 델타 변이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나스닥을 포함한 자산 시장들이 잠시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했다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크고 작은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점점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진 올해 초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상승장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소식 같은 경우엔 아직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투자하실 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이게 그저 루머였다면 가격에 당연히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런던 업데이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더리움 개선 방안이죠. EIP1599 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위험과 보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앞으로 10일 정도 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11번째 하드포크라고 불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런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하드포크에서는 5가지의 이더리움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각각의 업데이트는 코드 수정을 통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인 코인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EIP들 중에는 1599가 조금은 급진적인 네트워크의 수수료 체계 변경 때문에 이더리움 홀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코인데스크 연구 부서가 생산한 이더리움 코드 변화 관련 투자자들의 위험과 보상을 분석한 최근 리포트입니다.
먼저 EIP15599의 보상적인 측면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데에 가장 먼저 근거가 되는 것이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무한정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 발행량이 특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번에 제시된 EIP15599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을 제한하진 않지만 매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소각시키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정량적인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략 76%에 달하는 공급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과 유사한 공급량 제한을 제시함과 동시에 EIP1559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전송 시간도 단축시키고 개발자들과 D앱 유저들을 힘들게 했었던 거래 수수료의 크나큰 변동성을 줄여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IP1559 같은 경우엔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유저들이 D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때 이더리움을 지불 수단으로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를 하겠죠. 해당 업데이트에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기존 채굴자들이 100%다 받았던 거래 수수료가 이제는 없어지고 앞으로는 더욱 빠른 거래를 원하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팁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더리움의 블록 처리 능력이나 속도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또한 보상이 줄어들면 채굴자들이 다른 곳으로 대규모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채굴자들의 이탈은 결국 블록 처리 속도의 하락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저들과 D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EIP1559의 장점들이 그 이론만큼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만약 약속된 이 거래 수수료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유저들과 개발자들이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경쟁자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카르다노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EIP1559의 업데이트가 잘 돼가는지 아니면 망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더리움 프라이빗 노드나 퍼블릭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실시간 네트워크 상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업데이트는 예기치 못한 버그나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 가지 정황들이 이더리움의 퍼블릭과 프라이빗 테스팅 때 드러났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목표는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의 변동성을 낮추고 예측하기 쉽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 코드의 변화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고 잠재적인 보상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8월 달에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추천하는 코인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항상 이더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업데이트가 그렇듯이 항상 업데이트 전후로는 예기치 못한 버그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8월 달엔 조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 세계 코인 주요 뉴스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저는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닌맨이었습니다.